안녕. 오늘은 지구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의 표면에 대해서는 한번 다 살펴봤어. 지각, 그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광물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봤지. 오늘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지구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려면 지구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조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오늘 학습 목표야. 목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치?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 하나는 직접 파보거나 직접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을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지구 내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직접적인 방법은 그렇지. 우선 무엇보다 뭘 해보면 되냐면 지구 내부를 파보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걸 우리는 지추법이라고 해. 직접 파본다. 자, 직접 파보면 그 안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파서 안에 있는 물질을 꺼집어내서 그걸 갖고 와서 물질의 종류는 어떻고 물질은 어느 정도 단단하고 어떤 물질,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 근데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냐면 지구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단단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드릴로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깊이까지 그 속 안쪽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물질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어. 그래서 지추법은 직접 파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파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파기 힘들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들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될 거야. 그치? 그게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밖으로 분출되는 화산 분출물을 조사해보는 방법이 되지. 그래서 화산 활동 결과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들 이거 마찬가지 가져와서 어떤 물질인지 확인해보면 돼. 자, 세 번째는 운석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왜 운석 연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이 되냐면 운석이라는 것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우주의 찌꺼기거든.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행성들이 다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동시에 생겼던 물질들이야. 근데 지구의 표면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표면에 있는 것들은 다른 대기와 상호작용하고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일부 부서지고 물질들이 바뀌었거든. 그렇지만 내부는 아직 보존되어 있단 말이야. 언제랑 똑같으냐면 처음 생성될 당시, 즉 우주에 떠다니는 찌꺼기, 그 우주 찌꺼기들 그거가 거의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찌꺼기들이 지구에 팍 떨어진 것, 지구 표면에 떨어진 것을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 내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간접적인 방법인데 간접적인 방법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겨나는 파동을 연구하는 방법이야지. 지진파를 연구 분석. 이건 뭐냐면 지구 내부에서부터 흔들림이 생겨서 이 파동이 전달될 건데 지진파라는 것은 지구와 만약에 균이랑 똑같은 물질로 다 내부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지진파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단단하니까 좀 더 빨라지겠네. 그 정도로 끝이 날 거야. 근데 이 지진파를 분석해보면 어떠냐면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진파가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빨라지는 것도 있고 느려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이 지진파가 통과하는 물질이 상태나 종류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의 내부의 물질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방법으로 지구의 내부 구조를 한번 나눠 볼 거야. 지진파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야. 그 다음은 고온고압 실험이 있는데, 이 고온고압 실험은 뭐냐면 지구 내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높은 압력 때문에 단단하다 그랬지. 아주 높은 압력을 받았을 때 물질이 어떻게 변할까, 혹은 아주 높은 온도를 받았을 때 물질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실험실에서 확인해 보는 거지. 그래서 지표에 있는 물질을 갖고 와서 압력을 크게 가해보고 온도를 높여보고,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변형될까? 그러면 지구 내부에도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네, 이렇게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탐구해 봐야 되는 내용은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야. 자, 지진파를 연구하려면 일단 지진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 지진파라는 것이 어떤 종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지진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지진, 그 다음 지진파에 대해서. 자,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흔들림, 진동이, 지구 내부에서의 흔들림, 그 진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진이라고 하고, 지진이 전달된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지구의 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지구의 내부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했겠지. 그러면 흔들림이 생겼단 말이야. 그 흔들림이 생기면 이 흔들림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달될 거야. 이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의 이름을 지진의 근원지에서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지로부터 수직으로 지표면과 닿는 부분, 요 부분을, 수직으로 닿는 요 부분을 진앙이라고 해. 진앙이라고 해. 그래서 지진이 발생할 때 진원으로부터 지진파가 퍼져나갈 건데, 그러면 진앙의 어떤 관측소에서 지진파가 관측이 되겠지. 근데 지진파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었지. 그래서 각 부분의,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면 각 부분의 진앙지에서 각각 관측소에서 지진파를 분석해 보면 속도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지진이 전달된다 그랬었는데, 이 전달되는 것,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지진이 전달되는 파동이니까 이름을 지진파라고 붙이면 되겠지. 지진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자. 이거 지우고, 지진파의 종류와 특징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진파는 두 종류가 있어.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가 있는데, P파와 S파는 파동의 종류로 이야기한다면, P파는 종파고 S파는 뱅파의 한 종류야. 파동의 종파라는 것은 세로종 가로행이지, 그치?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였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종파라는 것은 이런 거야.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 자, 이렇게 전달되는 거야. 자, 흔들림이 좌우로 생겼지. 좌우로 생긴 흔들림이 좌우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종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으로 봤을 때 종파는 진행 방향,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고, 횡파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지거나 손으로 이렇게 툭 치면 물결파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위아래 진동이 일어날 거고, 그 진동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지. 그래서 위아래의 진동이 수직인 방향, 진동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전달되는 이와 같은 파동을 횡파라고 불러.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속도로 살펴본다면 P파와 S파 중에 속도가 빠른 것은 P파가 속도가 빨라. 빠른. 그 다음 S파는 속도가 느림. 다행스럽다지. 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아가지. P파는 진동의 폭이 작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로 봤을 때 P파는 피해 규모가 작고 S파는 피해 규모가 큰. 즉 P파는 진동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고 S파는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지진에 의한 피해로 살펴보면 조금 일어나는 것은 피해를 적게 보고 크게 일어나는 것은 피해를 많이 보겠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진이 꽝 발생했을 때 P파, S파가 동시에 생겨나. 근데 P파는 아주 지진의 폭이 아주 적지. 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S파가 도착하니까 큰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P파가 도달해서 뭔가 흔들림이 생겼다 했을 때 도망갈 시간이 있지. 왜? 피해가 큰 S파는 그 뒤에 올 거니까 속도가 느려서. 그치?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P파가 빠르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이야기가 선생님 얘기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통과하는 물질이야. 통과하는 물질이 P파는 통과하는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만 S파는 고체만 통과하거든. 자, 이거 중요하지, 그치? 우리가 지진파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P파, S파 다 살펴볼 거야지? 분석해 볼 거야. 근데 S파가 한창 관측되다가 어느 순간에 S파가 관측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고체가 아니란 이야기겠지. 왜? S파는 고체만 통과하니까. 그치?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액체라면 이게 관측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구 내부 구조의 핵 부분을 찾아낼 거야. 자, 이렇게 지진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다지. 그 다음은 이제 지진파에 기록되는 지진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지. 네 번째, 지진을 관측하는 관측소에서 사용하는 장비. 물론 아주 섬세한 장비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자, 이와 같은 막대기에다가 다시 막대기를 세워서 그 끝에다가 실을 달아놓고 크다란 질량이 아주 큰 추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끝에 기록할 수 있는 볼펜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종이가 깔려있어. 자, 이건 지구 표면과 붙어 있으니까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지. 이런 흔들림이 생겼어. 그러면 받침대가 흔들리겠지. 받침대 위에 있는 종이도 흔들릴 거야. 그 다음 이것도 흔들리겠지. 이것도 흔들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에 매달려 있는 요 추야. 요 추는 관성이 아주 커서, 즉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요 상태로 그대로 정지해 있는 거야. 자, 다 흔들리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요거랑 요거 얘만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흔들림이 여기에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에 이렇게 기록이 남을 거야. 얘들은 다 흔들리고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로 종이에 기록이 남느냐 하면 종이에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자, 여기서부터 관측되는 거야지.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진동이 아주 적지. 진동이 적은 것은
아까 그치? P파라 그랬어. P파가 도착하는 곳이고 이 부분은 진동이 큰 지진이 온 거야지. S파가 도착하는 거였어. 네? P파가 도착하고 시간이 지나서 S파가 도착하는 이런 형태로 종이 기록이 남을 거야. 자, 요걸 통해서 P파가 도달하고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PSC라고 부르거든. PSC를 분석하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먼지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어. 왜? 그럼 너희 토의해봐. 그치? 너희 토의해야 될 모든 별 과제. 여기 첫 번째가 여기 있어. PSC가 길어지면 진원지와 거리는 진원과의 거리는 멀어질까 작아질까? 모든 별로 토의해봐야 되는 내용이야. PSC가 길어지면 진원지와의 거리는 먼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을까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을까?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 자, 이제 지진파의 성질에 대해서, 지진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어야지. 이제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볼 건데, 지진파가 가지는 성질, 이 모든 성질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 자, 지진파는 첫 번째, 통과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와 그 다음 물질의 상태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하는 특징이 있어. 두 번째는 파동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부딪히면 휘어지거나 굴절되거나 혹은 반사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어. 이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 내용을 동영상으로 꼭 보고 와서 다음 시간 모든 별로 학습지를 한번 풀어볼 건데, 서로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아는 것들은 서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학습지를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래. 이 과제 있다 그지? 요거는 모든 시간에 한번 토의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자, 오늘 수업하느라고 동영상 듣느라고 수고했어.